KF투자증권의 최영기 연구원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요.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어저께 있었고 우리나라는 조금 조정이 있는 국면인데요. 국내의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발표에 의해서 경제 지표들이 고용도 잘 나왔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어제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뭐 경제 지표에 이제 호조가 나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의 어떤 다우존스와 S&P와 이제 나스닥의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3월달 미국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3월 ISM 서비스업 경기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 점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인 반면에 이제 금리의 이제 상승은 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대 증시 모두 이제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예상대로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전반적인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기 연구원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 금리가 1.7 정도 10년물 국채 금리 말입니다. 가다가 다시 예. 1.69로 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1.71로 가다가 1.71, 73 이거를 갖다가 강하게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파로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머무르는 게 좋지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머뭇 걸리는 특별히 이 호재성 경제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말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미 연준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네. 연은 총재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직은 뭐 테이퍼링을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은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 어느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쪽에 믿음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연준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화되면서 금리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요. 또 때마침 뭐 7년물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금리의 급변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뭐 전일에도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전일보다는 크게 튀었던 부분이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혹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베팅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2분기 들어서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기저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상의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올라갈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제 금리 레벨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채 뭐 장기물, 장단기물의 어떤 입찰 과정도 좀 순조롭게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 어떤 미국채 금리 안정에 좀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저께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조금 호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WTI 그러니까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인가요? 예. 어쨌든 WTI 기름값이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60불이 넘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당분간은 접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접어들 수 있다면 시장은 좀 골디락스의 시장이 다시 오진 않겠느냐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고 희망을 갖고 싶은데 우리 최영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제 유가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지표 호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제 원유 수요 확대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가의 이제 상승 압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이제 감산량 이제 조절에 대한 이제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란 핵 관련된 그 합의가 이제 6월 중에 좀 재논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어떤 이제 원유 수출이 그간 이제 제한적이었었는데 이러한 어떤 공급 측면에서 이제 풀리는 그런 전망들이 결국 이제 유가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해 이맘때쯤 뭐 유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는 뭐 그런 흐름도 보였었기 때문에 기저를 보면 2분기가 분명히 높게 나타나겠지만 만일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배럴당 60달러 선, 그러니까 뭐 70달러, 8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닌 현재 수준에서의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는 이제 좋아지는 반면에 이제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어떤 이제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뭐 골디락스 국면으로 뭐 진입하고 있는 어떤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죠. 예, 우리나라로 한번 와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미국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늘만 봐도 물론 하루를 보고 우리가 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만 봐도 어저께 미국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박스권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경기단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물론 이제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계속적인 어떤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어떤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뭐 4,5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좀 우려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회복되는 흐름이 지금 관찰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내 수출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월 연속 좀 높은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호재로 작용하고 있던 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경기의 회복 모멘텀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수급 여건을 살펴보면 이제 기관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인의 어떤 매수 세력, 그러니까 1,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의 어떤 매수가 어느 정도 이제 증시의 하방 경직성 내지는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미국 증시의 어떤 온기를 이제 그대로 좀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간단히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환율이 조금 우리가 강세가 돼야지 외국인이 좀 들어올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바라옵고 바라온데 1,000원은 언제 갑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좀 강세는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펀더멘탈과 이제 괴리가 있는 어떤 환율 하락,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원화의 강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수출 경기 입장에서는 이제 채산성 악화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단기간 뭐 1,100원을 깨고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1,000원까지 가기에는 뭐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내외 금리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이제 방향성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1,130원 중심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어느 일정하게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 결국에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환경에서 보면 뭐 금리의 일단 안정이 조금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물론 잘 나와야겠지만 2분기 이후에 그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그 전망치의 어떤 상향 조정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실적 그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 상향 여부를 보고 좀 판단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그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반대로 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좀 따로 다시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저 국내 증시의 어떤 다시 레벨업되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KP투자증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